3년 전 엄마가 임신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미치오는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합니다. 작은 화분을 신발장에 숨겨두고선 불이 났다고 엄마를 부르는 거였는데, 엄마는 미치오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2층에서 내려오다 다치고 말아요. 그런 사고가 있은 지 3년 후 여름, 날짜는 7월 20일,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인데 미치오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와무라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방학 숙제와 통신문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면서 도마뱀 낙서를 하던 미치오는 결석한 에세이 유인물을 대신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연극부 고문인 이와무라 선생님은 방학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극 발표회도 있으니 연습도 잊지 말란 소리를 덧붙이며 수업은 끝이 났고, 어찌저찌 하여 미치오는 방과 후 전해줄 숙제며 유인물들을 들고 S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미치오는 자신이 S에게 유인물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야 저 녀석 S랑 친해? 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S는 평소에 말을 더듬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치오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반대로 부러진 상태로 입에 비누를 물고 있는 동물의 사체가 자주 목격되고 있었어요. 그냥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죽은 동물이라면 사고를 할 수도 있는데, 입에 비누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지역 신문이며 TV에서도 화제거리로 다루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였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S의 집으로 향하던 미치오는 길가에 버려진 자동차 뒷좌석에서 입에 비누를 물고 사지가 귀하게 뒤틀린 뚱뚱한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놀란 미치오는 단숨에 S의 집까지 내달리곤 겨우 숨을 고르는데, S의 집에 도착하자 그 집에서 기르는 다이키치라는 개가 사납게 으르렁대기 시작해요. S와 미치오는 집이 가까운 편이라 산책하는 다이키치를 몇 번이고 마주쳤지만 한 번도 자신에게 으르렁대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따라 미치오는 이상하다 느끼면서 S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당에는 제멋대로 자란 나무들이 무성했고, 창가 쪽엔 머리맡까지 자린 해바라기가 한가득 피어 있었는데, 몇 번이고 문 밖에서 불러봐도 반응이 없자 마당을 돌아 S의 방 쪽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단 채 죽어있는 S를 미치오는 발견하게 돼요. 단숨에 학교로 돌아온 미치오는 담당인 이와무라 선생님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무라 선생님은 미치오의 말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직장에 나가 있는 미치오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후 사정을 설명하고선 동료 선생과 함께 미치오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고, 본인은 교장 선생님과 경찰에 보고한 후 직접 차를 몰고 S의 집으로 향해요. 미치오를 집까지 데려다준 또 다른 선생님은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 줄까 하며 묻는데, 미치오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는 동생이 있으니 이제는 괜찮을 거라며 선생님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게 왜 미치오는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냐면, 언제부턴가 미치오의 엄마는 집안의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미치오는 물론이고 아빠도 몇 번이고 쓰레기를 몰래 버리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엄마 때문에 결국 집안 곳곳이며 마당에는 쓰레기 봉투가 가득했고, 이런 모습을 미치오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미치오는 그렇게 선생님을 돌려보내고선 2층의 방으로 올라가는데, 동생 미카는 침대 아래칸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이지만 또래보다 의젓했던 미카는 미치오를 보자 오늘은 늦었네 하며 말을 걸어요. 그런 모습의 미치오는 동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미카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배고파 밥 먹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미치오는 동생 미카와 식당으로 내려와선 엄마가 해놓고 간 볶음밥을 전자레인지로 돌리는데, 열어놓은 문틈 사이로 마당 쓰레기 냄새가 새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쓰레기 봉투 안쪽에는 파리들이 왱왱거리고 있었어요. 미치오는 쓰레기 봉투 끝을 잡아 풀기 시작하는데, 직장에서 돌아온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미치오는 파리가 붙어있는 게 기분 나빠서요 라고 대답하는데, 엄마는 네가 더 기분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선 목소리가 돌변해 미카야 엄마 왔어 하며 동생을 챙기는데 곧바로 날선 목소리로 돌아와선 아까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는 사실이니? 라고 묻곤 넌 항상 거짓말만 하니까 라고 합니다. 그 말에 미치오는 고개를 떨구고 미카야 방에 가자 라며 일어서는데 엄마는 화난 목소리로 미카라고 부르지 마! 라며 고함을 쳐요. 미치오는 엄마에게 미카를 미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엄마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라고 하자 엄마는 뭐라고 하려다가 말곤 나중에 경찰이 오면 바로 내려오기나 해 하며 말을 끊어요. 그리고 방에 올라온 지 10분쯤 되었을 때 이와무라 선생님과 함께 경찰이 찾아오는데 그들은 예상 못한 소리를 합니다. S의 집에 가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난간에 밧줄이 메어진 흔적과 함께 바닥에 S의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의 흔적이 있었지만 정작 S의 시신이 없었다며 미치오에게 네가 정말 S의 시신을 보았다는 게 확실하니? 하며 묻는데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카는 오빠는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미치오 또한 내가 거짓말을 왜 해요? 라고 하자 경찰은 머쓱해하며 아니 네가 본 게 맞는지 확인하려던 것 뿐이야 라고 말하고선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경찰이 돌아가자 엄마는 미치오에게 넌 거짓말쟁이야 다 네가 지어낸 말이야 라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는 후루세 다이조라는 노인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노인은 아침 8시마다 백엽상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백엽상이 뭐냐면 어릴 때 초등학교나 공원에 가면 종종 있었죠.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건데 그 장소가 S의 집 옆과 다이조의 집 사이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안에 위치해 있었어요. 다이조는 딱히 돈이 궁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2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사람이 그립고 적적해서 소일거리 삼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였는데 아침마다 S의 집 앞을 지나쳐 다니다 보니 평소 S와도 알던 사이였어요. 그리고 S가 사라진 그날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경찰이 다이조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경찰은 상수리 나무숲 건너편에 사는 아이를 아시냐 물어봅니다. 다이조는 S를 말하는 건가 싶어 오늘 아침에도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방 안에 있는 S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보았냐 묻는 말에 그것까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에 경찰은 살짝 실망한 듯 명함을 건네고서 돌아가는데 다이조는 잠시 후 그날 아침 S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 말할 걸 그랬나 하며 후회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7월 27일 방학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인데 엄마가 출근하며 미카야 다녀올게 하는 소리에 미치오는 잠에서 깨게 됩니다. 미카는 미치오가 깬 걸 보더니 오빠 무슨 소리 들었어? 라고 묻는데 미치오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1층으로 내려가 소리에 집중해 보았더니 진짜 작은 목소리로 나왔어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소리에 집중하다 순간 미치오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창가에 매달려서 하는 말이 안녕 미치오 나 거미가 됐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거미가 말을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거미는 죽은 S의 환생이었고 미치오와 미카는 거미가 된 S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우선 미치오는 거미가 된 S를 유리병에 넣고 뚜껑에 송곳으로 구멍을 몇 개 낸 후에 제일 궁금했던 네 몸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게 돼요. S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내가 죽은 다음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 보면 당연한 소리였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S는 죽은 후에 자신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금 조심스레 미치오는 너는 자살한 거지? 하고 묻는데 S는 내가 뭐 때문에 자살을 하겠어? 난 이와무라 선생에게 살해당한 거야 라고 합니다. 거미가 된 상태로 S는 말을 이어가는데 아침 일찍 엄마가 출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무라 선생이 찾아왔는데 의자에 앉아보라 하더니 곧바로 목을 졸라 자신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 시신을 숨긴 것도 이와무라 선생일 거고, 미치오를 집에 돌려보낸 후 혼자서 우리 집에 온 것도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일 거라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미치오는 이와무라 선생이 연극부에 고문을 할 정도인 건 알지만 지금껏 보여준 모습이 모두 연극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왜 S를 죽였고 그 시신을 숨겼을까 고민하는데, S가 미치오에게 섬뜩한 소리를 하는 것이 지금쯤 내 시신은 다리가 부러지고 입에는 비누가 물려져 있을지 몰라. 그러니 내 시신을 찾는 걸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야기 다시 다이조의 입장으로 넘어오는데, 그날 아침 다이조가 들었던 걸 S의 어머니에게 전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경찰을 찾아가 타살일 수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헌데 경찰의 대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는데, S는 혼잣말을 한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미 경찰에서는 왕따를 당했던 한 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짓는 것 같았고, 다이조는 되돌아가며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경찰 입장에서도 난감하겠지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말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치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 S의 집 쪽에서 나는 소리란 걸 알고 달려가 보니 집 마당에는 죽은 S의 시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막고 있다 보니 저녁이 되어서야 뉴스를 통해 어찌된 상황인지 알 수 있었는데, S가 키우던 개 다이키치가 밤중에 집 밖으로 나가선 S의 시신을 물고 온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신의 다리는 부러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발생하고 곧이어서 또 다른 사체가 발견되는데, 이번엔 이전 마냥 두 다리가 부러지고 입에 비누가 물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헌데 그 대상이 평소 미치오가 길을 오고 가며 자주 말벗을 해드렸던 도코 할머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 두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S의 시신은 그 집 개 다이키치가 물고 온 거고, 발견된 도코 할머니는 이전에 죽은 동물들 마냥 신체가 훼손되고 입에 비누도 물려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접한 미치오는 위문차 S의 집에 방문하는데, 이때 S의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죽은 S는 평소 자기 집게 다이키치와 이상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S가 상한 돼지고기를 던지면 다이키치가 물어오곤 하는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미치오는 S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한 거냐 묻지만 S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미치오는 그동안 마을 동물들을 죽인 게 너였던 거냐며 모두 네가 벌인 일인데 이와무라 선생이 한 짓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냐 추궁하는데, 침묵하던 S는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 그건 다이조 할아버지가 한 짓이야 라고 말을 해요. 미치오는 S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게 되고 곧바로 다이조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할아버지가 한 일입니까? 하며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이조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상대가 네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인연이겠구나 하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다이조는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을 사람들이 염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됐는데,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 죽은 어머니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돼요. 그 모습에 다이조는 자신만의 망상에 빠지는데, 죽은 어머니는 마을 아주머니에게 독살당한 거고 원한을 가지고 죽은 어머니가 복수하러 올까 싶어 다리를 부러뜨린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잊혀진 줄 알았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우연히 뺑소니를 당한 여성이 용서 못해라는 말만 되뇌이는 모습에 겁을 먹고는 예전에 봤던 것 마냥 여성의 다리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마치 원한을 가진 그 여성이 자신을 쫓아올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다이조는 아침마다 백엽상의 온습도를 재러 오가던 중에 S의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그건 죽은 개의 사체였습니다. 다이조는 뺑소니 사건 때 발동했던 트라우마가 또 한 번 일어났고 죽은 개에게 공포를 느끼고선 개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S였습니다. 다이조는 S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침에 배겹상을 열면 그 안엔 접힌 쪽지가 들어있었고, 펼쳐보면 마을 지도와 함께 그중 한 곳엔 X자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 그 쪽지를 발견한 다이조는 보물찾기 하는 생각으로 표시된 장소를 찾아가 보았는데, 그곳엔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게 된 거였어요. 다이조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을 잇는데, 아마도 S는 그때 다이조가 개의 다리를 꺾는 모습을 보고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선물을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치오는 동물 입안의 비누는 어찌 된 거냐 묻는데, 다이조는 그건 자신도 모르겠다며 항상 발견된 동물 입에는 비누가 물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치오는 그럼 왜 이후에도 그런 짓을 반복했냐 묻는데, 다이조는 그곳에 동물의 사체가 있는 걸 알면서 안 가는 것도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치오는 S의 시신을 가져갔던 사람이 할아버지인가요? 하고 묻는데, 다이조는 내가 어떻게 사람 시체와 며칠을 지낼 수 있겠니? 라며 그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홀가분하구나 라는 말을 해요. 자, 상황을 정리하자면 지금껏 동물을 죽여온 건 S였고 다리를 부러뜨린 건 다이조 할아버지라는 건데, S의 시신이 사라졌던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치오는 돌아서는데 순간 죽은 도코 할머니가 떠올라 다이조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도코 할머니는 다리가 부러져 죽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이조는 그게 무슨 말이니? 도코 할머니가 죽었다니 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다이조는 도코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미치오는 곧바로 S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S의 어머니에게 다이키치와 비누가 무슨 연관이 있냐 물어보는데, S의 어머니는 다이키치가 어릴 때 세탁물이 담긴 대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그 후로 비누 냄새를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에 미치오는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 말하고선 마당을 뒤져보는데, 높게 솟은 해바라기 중 하나만 시들어서 입을 떨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해바라기 꽃술 속에서 파묻혀 있는 비누를 찾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껏 죽은 동물들은 모두 입에 비누가 물려 있었잖아요. 그건 지금껏 동물들을 죽여온 S가 일부러 물려 놓은 건데, 돌아온 S의 시신은 다리도 멀쩡하고 비누도 없었죠. 그래서 S가 사라진 것과 지금껏 동물을 해한 사건들은 무관하다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알고 보니 현장엔 비누가 있었고 이동하며 떨어져 나간 걸 미치오가 발견한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비누는 누가 준비한 거냐 한다면 죽은 S가 스스로 자기 입에 물었다고 볼 수 있겠죠. 미치오는 이러한 증거들을 취합한 후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선 S에게 그동안 들었던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무슨 말이냐며 S는 이야기하길 거부했지만, 미치오가 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S를 쥐어잡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협박하자 S는 그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하게 돼요. S는 동물을 죽이는 행동에 쾌감을 느끼는 아이였는데, 동물을 죽이고선 뒤처리를 하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죽이고 사라지면 되는 거였지만, 동물이 죽은 장소 주변에서 항상 S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상한 소문이 날까 싶었고, 자기 집 개인 다이키치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썩은 고기를 던지고 물고 오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낮에 S가 동물을 죽이면 밤에 그 사체를 다이키치가 물어오곤 했는데, 이후 자신이 버린 개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다이조의 모습에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S는 자신이 죽인 동물들을 다이조에게 선물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헌데 그동안 훈련된 다이키치가 밤중에 나가서 예전처럼 사체를 물어오면 안 되었기 때문에 죽인 사체의 입에 다이키치가 싫어하는 비누를 물려놨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S가 말을 하는 게, 미치오는 진실을 원하는 거지 사실 나를 죽인 건 이와무라 라고 하는 순간 S의 몸은 짜부가 돼서 미치오의 손가락 위에서 터져 죽어버립니다. 미치오는 다리를 뽑고 축 젖은 S를 손가락으로 집어들고선, 미카야, S 오빠가 죽었어. 먹어 미카야. 그동안 많이 참았지. 라며 S의 시신을 미카 입에 넣어줘요.
자, 이제 슬슬 결말부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다이조는 경찰에 찾아가서 그간의 일들을 자수하려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동물들의 사체를 훼손한 것도 있지만 도코 할머니라는 사람도 이 일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모방범에 손에 죽었다고 하니 다이조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을 나설 때인데 미치오가 다이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할아버지에게 속을 뻔했어요. 아직 안 늦어서 다행이네요 라는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이조는 그 말을 듣고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끼는데 미치오는 할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겠다면 제가 말을 계속하죠라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S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S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자신의 시신이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는 동물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겁이 나서 하는 행동이라 했지만 겁이 나서 다리를 부러뜨린 거라면 이후 사체를 감췄을 텐데 그대로 놔뒀다는 건 S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미치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는 동물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행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다시 상황은 이렇게 된 건데 다이조는 평소와 같이 배겹상을 열어보고선 S가 남긴 쪽지를 확인하는데 그날은 S의 집이 표시되어 있었고 가보니 자살한 S가 있었던 겁니다. 왜 자살이냐면 S는 자신의 시신이 다이조에게 발견될 걸 예상하고 스스로 입에 비누를 물고 죽었던 거예요. 다른 동물들처럼 다이키치가 자신의 시신을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다이조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었지만 이건 S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S의 다리를 꺾을 수는 없었기에 그대로 들쳐오고선 집에까지 시신을 들고 오게 된 거였어요. 다이조가 처음 생각한 계획은 S의 시신 자체를 깔끔하게 사라지게 해서 자살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 거였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 미치오가 S의 집에 방문했다가 목매달아 죽은 S를 발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이조는 시신이 사라진 것에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S의 어머니와 경찰을 찾아가선 타살일 수도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 했던 거였어요. 헌데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다이조가 S의 시신을 들고 오던 중에 입에 물고 있던 비누가 떨어지게 되는데 다이조는 왜 동물들이 비누를 물고 있었는지 이유를 몰랐기에 그닥 신경 쓰지 않았고 이후 다이키치가 훈련받은 대로 다시 S의 시신을 찾아서는 마당으로 물고 돌아오게 된 거였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이조는 거센 불안과 욕구에 휩싸여서 길가에서 만난 고양이를 내려쳐 죽이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죽은 동물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긴 했어도 이제 직접 무언가를 죽인 건 처음인 건데 그때 다이조는 생각한 게 이 녀석 입에 비누를 물려 놓으면 개와 고양이를 죽인 범인이 S란 걸 숨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것을 모방하게 된 거였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냐면 만약에 S가 누군가에 의해 타살된 거라고 한다면 자신이 시신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었던 거였죠. 그런데 미치오는 계속해서 뜻밖의 말을 이어가는데 그때 다이조 할아버지가 길에서 죽인 고양이가 바로 도코 할머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도코 할머니를 죽였냐고 물었을 때 다이조는 깜짝 놀라며 그런 일은 모른다 했었는데 그건 고양이 이름이 도코 할머니인지 몰랐기 때문인 거였어요. 그때 다이조는 도코 할머니가 다른 모방범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S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들통나기 전에 동물 사체를 훼손한 수준에서 자수하자 결심하고 집을 나선 건데 미치오를 만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다이조는 자신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벌인 일이 꼬이고 꼬인 거였는데 미치오는 다이조를 보고선 제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하신 거죠? 라더니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자살하시는 겁니다 라며 품에서 칼을 꺼내 다이조를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S에게 다이키치도 죽여서 다리를 꺾은 후 입에 비누를 물려 곁에 놔둡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흐르는데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다이조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일들을 버렸고 마지막에는 S에게 다이키치를 죽이고 자살한 걸로 이야기되긴 하지만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치오는 마당에 쓰레기 봉투를 열어 파리 몇 마리를 잡고선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도마뱀 미카에게 파리를 먹여주며 대화를 나눠요. 미카는 미치오에게 오빠 뭘 찾고 있어? 라고 묻는데 미치오는 곤충 도감을 보더니 아, 할아버지는 곱등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가의 병 속에는 곱등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후에 에필로그 같은 한 챕터가 더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름의 뭐 해석 아닌 해석이랑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3년 전에 엄마가 임신했을 때 미치오가 깜짝 장난을 치는데 이때 미치오의 엄마는 계단에서 굴러 임신한 아이를 잃고 말아요. 그 후 엄마는 정신이 살짝 나가고 이제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변해버리는데 어린 여자아이 인형을 가져와선 미카라고 이름 붙이며 보살피게 된 거였어요. 근데 완전히 이 인형이 내 딸이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행동으로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치오 같은 경우는 태아 상태였던 미카를 보고선 그 모습과 닮은 도마뱀을 집에 데려와선 미카라고 이름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도마뱀을 여동생이라고 인지하며 지내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두 명의 미카가 있는 건데 하나는 도마뱀이고 하나는 인형인 거죠.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미치오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반에서 연극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치오는 반에서 왕따를 당해오던 S와 같은 조로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사건이 있던 날 아침 미치오는 S를 찾아가선 혹시 자살해 줄 수 없을까라고 말하게 된 거였습니다. 다이조 할아버지가 이날 아침 S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미치오였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말하고서 미치오는 학교로 가게 된 건데 이날 S는 등교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 S의 집에 숙제며 유인물들을 전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미치오는 아침에 S에게 했던 말이 신경 쓰여서 자신이 가겠다고 했던 거죠. 이후 사건은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예상하시다시피 S가 이제 거미가 되어서 나타나거나 했던 것들은 모두 미치오의 망상일 뿐인 거예요. 미치오는 자신이 S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와무라 선생이 살해했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거고 여기에 다이조 할아버지가 엮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지자 범인을 다이조 할아버지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만 거였어요. 마지막에 미치오는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 속에 있지 않냐고. 그 말에 곱등이가 된 다이조는 지금의 이야기는 만족하니? 라고 묻는데 미치오는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셔버릴 거예요 라고 하더니 가방에서 불꽃놀이 막대를 꺼낸 후 집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1층에 있던 부모님이 미치오의 방에 올라오게 되는데 아빠는 불길 속에서 미치오만을 창밖으로 던져 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타 죽고 말아요. 얼마 후 화상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미치오는 불길에 타버린 집터에서 동생 미카와 대화를 나누는데 곁에는 엄마와 아빠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두 미치오의 망상일 뿐인 거죠. 끝.